연방국세청의 납세자 정보가 이민 단속을 위해 연방이민세관 단속국에 제공되는 것이 불법이라는 연방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연방정부가 일부 환급 가능한 세액공제를 연방공공혜택으로 재분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퀸즈 말바 지역의 주택가에서 벌어진 수십 대 차량의 드래그 레이싱으로 인해 한 부부가 자택 앞에서 폭행당하고 차량이 방화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국고전 심정전을 각색한 한국 창작 뮤지컬 블루 블라인드가 뉴욕 오프 브로드웨이 무대에 오릅니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키스는 누구나 더 쉽고 당당하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키스는 우리 모두의 미래가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의 모든 순간, 키스가 함께합니다. 연방국세청의 납세자 정보가 이민 단속을 위해 연방이민세관 단속국에 제공되는 것이 불법이라는 연방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연방법원 워싱턴 DC 지법의 콜린 콜라코텔리 판사는 IRS를 대상으로 이민법 집행을 돕기 위해 민감한 정보를 ICE에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판결을 지난 21일 내렸습니다. 콜라코텔리 판사는 이 같은 연방기관들 간 정보 공유는 납세자의 비밀을 보호하는 법률을 위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판결은 이민 단속 당국이 일반적으로 기밀로 여겨지는 납세자 정보를 이용해 불체자를 추방하려는 시도를 차단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법원에 제출된 문서에 따르면 ICE는 지난 6월 IRS에 약 130만 명의 개인정보를 요청했고, 이어 8월에 IRS는 약 4만 7천 명의 주소를 ICE에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납세자권리센터 등은 이들 기관이 이민자 단속 목적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금지해달라는 소송을 연방법원에 제기했고, 재판부가 원고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연방법원은 IRS와 ICE의 정보 공유가 납세자 정보를 보호하는 연방법과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고 결론냈습니다. 판사는 IRS가 ICE와 정보 공유 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고, 이는 행정절차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연방정부가 일부 환급 가능한 세액공제를 연방공공혜택으로 재분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비시민권자의 공적부조 수혜를 엄격히 제한하는 정책을 강화하는 가운데 이 조치가 시행되면 합법적으로 일하며 세금을 내는 많은 이민자들까지 공제 혜택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큰 논란이 예상됩니다. 스콧 베센트 연방 재무장관은 불법 체류자 등 비시민권자가 미국인을 위한 세금 혜택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재분류 추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해당 세액 공제들은 지난 30년 동안 공공혜택으로 간주되지 않았지만 연방재무부가 이를 공공혜택으로 재분류할 경우 연방정부는 체류신분에 따라 공제 지급을 거부할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됩니다. 대상에는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양육 세액공제, 학자금 세액공제, 저축장려 세액공제 등이 포함됩니다. AP통신은 제도가 바뀔 경우 청소년 추방류의 청년, 임시보호신분 이민자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고, 유학생 취업비자 소지자, 자녀만 시민권자인 가정 등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연방재무부는 최종 규정이 마련되면 2026년 과세연도부터 적용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세무 전문가들은 환급형 세액 공제가 공공혜택으로 분류되면 노동허가가 있는 합법 이민자 상당수가 공제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퀸즈 말바 지역의 주택가에서 벌어진 수십 대 차량의 드래그 레이싱으로 인해 한 부부가 자택 앞에서 폭행당하고 차량이 방화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2일 자정 무렵 피트스톤 브릿지 인근 141번가와 11번 애비뉴 일대에 약 50대의 차량이 몰려 위험한 드래그 레이싱을 벌였고, 일부는 폭죽을 터뜨리거나 유리병을 깨뜨리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또한 길가에 세워져 있던 빈 코드 표전 차량에 불을 질러 FDNY가 출동해 화재를 진압했습니다. 인근 주민 멜리사 블레이크 페러 부부는 집 앞 잔디밭에서 소란을 막으려다 폭행을 당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 퍼진 영상에는 후드티와 마스크를 쓴 여러 사람이 블레이크 페러를 넘어뜨릴 때까지 폭행하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블레이크는 갈비뼈가 부러지고 얼굴, 목 등에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들과 비키 팔라디노 시의원은 뉴욕시경 대응이 부적절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NYPD는 해당 시간대 백구 관할구 경찰이 음주운전과 폭행, 부상사고 등 여러 사건을 처리 중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드래그 레이싱 신고는 초기에 우선순위가 낮게 분류됐으며 진행 중 범죄로 격상된 뒤 뉴욕시경이 약 10여 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차량 화재가 진압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NYPD는 이번 사건을 조사 중이며 관할구 순찰을 강화해 재발을 막겠다고 밝혔고 오늘 오전 2명의 용의자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주민들은 말바 지역이 평소에도 드래그 레이서들의 반복적 출몰로 불안이 이어지고 있다며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한국 고전 심청전을 각색한 한국 창작 뮤지컬 블루 블라인드가 뉴욕 오프 브로드웨이 무대에 오릅니다. 이번 공연은 이달 30일 오후 5시와 12월 2일 오후 7시 맨해튼 42가에 위치한 로리비치 만극장과 12월 4일 오후 7시 맨해튼 이스트 빌리지에 위치한 바워리 일렉트릭 극장 등 2개 극장에서 총 3차례 열립니다. 한국의 유명 배우 박혜미 감독이 제작하고 연출하는 블루 블라인드는 한국 고전 심청전을 현대적 판타지 형식으로 각색한 작품입니다. 박 감독은 25일 본방송과의 인터뷰에서 5년 내 맨해튼 브로드웨이에 블루 블라인드 공연 간판을 올리는 것이 목표라며 K뮤지컬의 가능성과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공연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효를 강조했던 시대고 그 효는 아직까지 살아있고 이제 그거를 살리면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같은 여성상을 만들고 싶다. 그러니까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여인상의 모습이 과연 대한민국의 여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모티브로 해서 좀 더 참신하고 25년에 맞는 여인을 만들었고 그 안에 이제 더불어서 효는 당연히 들어가고 그 안 대서사시인 판타지 뮤지컬을 또 넣습니다. 판타지한 얘기들. 박 감독에 따르면 이번 공연에는 브로드웨이와 TV, 영화, 미디어 등에 출연한 실력파 한국인 및 다인종 뮤지컬 배우들이 출연합니다. 특히 세계선수권 대회 메달리스트 등의 태권도 퍼포먼스와 뉴욕 기반 한국 막걸리 브랜드 마쿠가 스폰서로 참여하는 한국 문화 체험 시간도 마련됩니다. 박 감독은 블루 블라인드는 한국적 서사를 바탕으로 한 감동적인 효와 사랑 등 감동적인 스토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 뉴욕 관객들에게도 충분히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작품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젊은 그 현지인들과의 호흡을 좀 느끼고 싶었어요. 그래서 캬바레 공연을 택한 거예요. 콘서트장을.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들하고 조금은 쉽게 가요. 그래서 막걸리 파티를 하거든요. 우리 뺑파가 막걸리를 딱 들고 야 우리 다 함께 막걸리 한 잔씩 마셔 하면서 직접 배우들 나눠주면서 아니면 오디언스들 관객들한테 나눠주면서 노는 거예요. 드링킹송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마지막으로 끝낼 거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대중적이고 또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가고 내년에는 미주를 돌 생각이에요. 난 그래. 대한민국의 멋진 뮤지컬을 만드는 게 우리 한인들한테도 자부심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생각 하나로 열심히 지금 뛰고 있어요. 태극기를 꽂는 날을 기다리면서. 네. K뮤지컬이 뉴욕 무대에서도 통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해 보이겠다는 각오로 K컬처의 음악적 요소와 서사적 깊이를 모두 담고 있는 블루 블라인드가 한국과 뉴욕을 연결하는 문화적 교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뉴욕시에서 시티바이크 전기자전거 이용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영리단체 교통대안에 따르면 올해 전기자전거 사용량은 2023년보다 약 2배 증가한 반면 일반 시티바이크 이용은 27% 감소했습니다. 특히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은 이른바 대중교통 사막지역에서 증가세가 두드러졌습니다. 2024년 상반기와 2025년 상반기를 비교한 결과 전철역 반경 0.25마일 이내 지역은 이용량이 4.1% 증가한 데 비해 그 외 지역은 6.5% 늘어 더 높은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뉴욕시 교통국은 시티바이크의 연간 이용 건수가 약 4,500만 회로 스태튼 아일랜드 페리 연간 승객 수 약 1,600만 명의 2배를 훌쩍 넘는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교통대안의 벤 퍼나스 사무총장은 시티바이크는 이미 뉴욕시 교통 시스템의 핵심이라며 차기 시정부가 시티바이크 프로그램 예산 배정과 3년 단위의 서비스 확대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13년 운영을 시작한 시티바이크는 지금까지 누적 이용자 수가 2억 명을 넘었으며 현재 2,000여 개 스테이션에서 약 3만 대의 자전거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유타주에서 함께 살던 룸메이트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한인 남성 유영금 씨에게 징역 25년에서 최고 종신형이 선고됐습니다.
유타주 법무부는 지난 10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2건의 살인 혐의로 기소된 유영금 씨에게 징역 25년에서 최고 종신형이 선고됐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2월 27일 윌리엄 불과 크리스토퍼 오원스가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시작됐습니다.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통해 두 사람의 마지막 신호가 유 씨 집 인근에서 잡힌 뒤 전원이 꺼진 사실을 확인했고 유 씨를 유력 용의자로 특정했습니다. 그의 집을 수색한 경찰은 탄흔이 남은 옷가지, 벽과 천장에 남은 혈흔 등을 발견했습니다. 유 씨는 실종자들이 검은색 다찌 차량을 타고 떠나는 것을 봤다고 주장했지만 주변 CCTV에서는 해당 차량이 전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실종 한 달 뒤인 지난해 3월 말 두 사람의 시신이 애리조나 사막에서 발견됐으며 모두 총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시신에서 나온 탄두와 파편은 유 씨가 소지한 총기와 일치했고 그의 휴대전화도 시신이 발견된 지점 인근에서 작동한 기록이 확인됐습니다. 유 씨는 지난해 9월 두 사람을 총으로 살해한 뒤 군용 토트백 형태의 용기에 넣어 사막에 유기했다고 자백했습니다. 법원은 가석방위원회에 유 씨의 가석방 심사 요청 거부를 권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적인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장과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에 대한 기소가 무효화됐습니다. 캐머런 맥고원 큐리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24일 두 사건을 담당한 린지 할리건 임시 버지니아주 동부지검장이 불법적으로 임명됐기에 코미와 제임스에 대한 기소는 취소된다고 판결했습니다. 큐리 판사는 할리건의 임명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행위는 모두 불법적인 행정권 행사에 해당하며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며 이 위헌적인 문제를 해결할 다른 방법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큐리 판사는 법무부가 합법적으로 임명된 검사의 지휘하에 다시 기소하는 걸 막아달라는 피고인 측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코미의 경우 피고인 측이 재기소할 시간이 지났다고 큐리 판사는 시사했습니다. 앞서 코미와 제임스 측은 할리건의 임명이 임시 연방검사의 임기를 120일로 제한하는 연방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코미는 이날 소셜미디어에 법원이 저에 대한 사건을 종결시킨 데에 감사하다며 이 사건은 악의적이고 무능에 기반한 기소였다고 강조했으며 제임스의 변호사는 성명을 내고 가능한 모든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정치적 동기가 있는 추가 혐의에 대해 계속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형 한인마켓 한남체인을 둘러싼 노동 관련 분쟁과 관련해 마켓 측이 연방기관인 전국노동관계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소송이 연방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연방법원 자료와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NLRB가 한남체인을 상대로 진행하고 있는 부당 노동행위 심리와 관련해 그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한남체인 측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지난 17일 연방법원 워싱턴 DC 지법에서 기각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켈리 판사는 결정 의견서에서 한남체인이 NLRB의 부당 노동행위 심리 절차를 멈추기 위해 제기했던 절차 중단 가처분 신청을 관할권 부재 등을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분쟁의 출발점은 앞서 직원 일부가 캘리포니아 소매식당 노동조합과 함께 추진한 한남체인 노동조합 결성 시도였습니다. 지난 2023년 10월 한남체인 노조 인증 선거가 실시됐지만 NLRB는 선거 결과 노조 결성이 부결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후 노조 추진 측과 직원들은 한남체인 측이 직원들의 노조 지지 활동과 근로환경 개선 요구를 이유로 직원들을 위협하거나 감시 보복했던 일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NLRB의 부당 노동 행위 혐의로 한남체인을 고발했고 NLRB는 이 같은 혐의 제기를 받아들여 관련 심리 행정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남체인 측은 NLRB의 구조가 위법 소지가 있고 이 기관의 법률 고문 임명과 관련된 법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지난 8월 연방법원 워싱턴 DC 지법에 소송을 제기했고 부당 노동행위 혐의 관련 행정 절차를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새 연방준비제도 의장을 연말까지 지명할 가능성이 크다고 스캇 베선트 연방재무장관이 밝혔습니다. 25일 CNBC 방송에 따르면 베선트 장관은 아직 한 차례 인터뷰가 남아있다며 대통령이 크리스마스 이전에 발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연말 휴일 전이든 새해 초든 결국 결정은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 의장 제롬 파월을 향해 공개적으로 비판을 이어왔으며 최근에는 파월을 해임하고 싶다는 발언까지 내놓았습니다. 그는 베선트 장관에게 금리 인하를 빨리 해결하지 못하면 당신을 해고할 거야라고 농담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베선트 장관은 대통령이 농담한 것이라며 통화정책은 단순히 금리를 내리는 문제를 넘어 훨씬 복잡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파월 의장의 임기는 2026년 5월까지 이어지지만 연방공개시장위원회는 추가 금리 인하 필요성을 두고 내부적으로 갈라진 상황입니다. 하지만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 존 윌리엄스의 최근 발언에 따라 시장은 오는 12월 회의에서 세 번째 연속 금리 인하가 단행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현재 차기 의장 후보군에는 케빈 해셋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 블랙록의 임원 릭 리더,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 미셸 보먼 연준 이사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이 연방정부의 인공지능과 슈퍼컴퓨터 인프라에 최대 500억 달러를 투자합니다. 아마존은 자사의 클라우드 서비스 아마존 웹 서비스의 정부 고객을 위해 1.3기가와트 규모의 컴퓨팅 용량을 추가한다고 지난 24일 밝혔습니다. 1기가와트는 원전 1기의 발전량에 해당하며 약 100만 가구가 동시에 쓸 수 있는 전력 규모입니다. 정부기관은 엔비디아 칩과 아마존의 자체 칩 트레이니엄을 장착한 AI 인프라를 통해 엔트로픽의 클로드와 아마존 노바 등 AI 모델을 사용하게 됩니다. 아마존은 모델의 훈련과 최적화를 위한 아마존 세이지 메이커, AI와 모델 에이전트 배포를 위한 아마존 베드록 등의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이번에 추가되는 용량은 내년에 구축을 시작할 계획이며 각각 AWS의 최고 기밀과 기밀, 정보 클라우드 이전에 할당됩니다. 이에 따라 정부기관이 각 비밀 등급에 따른 자료를 AWS 클라우드를 통해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존은 이번 용량 증설에 따라 정부기관의 의사결정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시뮬레이션과 모델링 등 작업을 AI와 통합해 몇 주에서 몇 달이 걸리던 작업을 몇 시간 안에 완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국방과 정보 업무 영역에서 위성 영상, 센서 자료, 패턴 등을 전례 없는 규모로 처리해 위협을 자동으로 탐지하고 대응 계획을 생성할 수 있다고 아마존은 설명했습니다. 클라우드 1위 사업자인 AWS는 지금도 기관 1만 1천여 곳을 고객으로 둔 정부기관 주요 공급업체입니다. 아이들이 놀이하듯 저축 습관을 익힐 수 있는 뱅크 오브 호프 키즈 세이빙스. 저축할 때마다 아이들에게 밝은 미래를 만들어주세요. 뱅크 오브 호프 키즈 세이빙스. 가까운 뱅크 오브 호프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이 프로그램은 뱅크 오브 호프 제공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한국을 포함한 44개국 UN 회원국 대표들은 지난 24일 공동성 명문을 발표하고 온라인 사기를 통해 급증하고 있는 인신매매 범죄에 대해서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루스 소셜을 통해 시진핑 주석과 통화를 했다고 밝히며 그의 초청을 수락해 내년 4월에 중국을 방문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이 올해 한국의 연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0.8%에서 0.9%로 상향 조정하며 내년 전망치는 1.8%로 예상했습니다. 미주리주의 한 중학교에서 임시교사로 근무하던 교사가 다수의 미성년 학생들에게 현금, 알코올, 마리화나를 주고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에너지 전문 매체 오일프라이스닷컴은 내년에 전기차 리스가 대대적으로 만료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 다량의 중고 전기차가 시장에 풀려 차량 가격이 대폭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메이저리그의 이번 시즌은 종료됐지만 월드스타 오타니는 광고 촬영으로 더 분주한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는 현재 21개의 광고 촬영이 잡혀 있으며 예년에는 한 프로젝트당 4시간을 할애했으나 올해는 업체당 2시간으로 제한하는 특단의 대책으로 촬영에 임하고 있습니다. KBS 일기 탤런트이자 국내 최고령 배우 이순재 전 국회의원이 25일 새벽 향년 90세로 별세했습니다. 43일 동안 이어진 연방정부 셧다운 기간에도 연방이민세관 단속국 요원들은 5만 4천 명을 구금하고 5만 6천 명을 추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오전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2도, 최저 기온은 42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6시 55분, 해지는 시간은 4시 31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11월 25일 화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